자, 문제 5번 갈게요. 다음은 신임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에 관한 보건교사 연수교재입니다. 자,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이래요. 여러분들이요, 학교 가시면요, 보건교육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건교육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을 봤더니 보건교사 연수교재 내용 중 잘못된 내용 찾으래요. 바르게 고쳐쓰랍니다. 밑줄 친 기억의 인지적 영역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할 것. 블룸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지적 영역이 가장 중요해요. 얘는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보건교육 첫 번째는요, 교육 요구를 사정하고 주제를 선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 자, 블룸의 목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 운동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모두 각각의 의미하는 바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인지적 영역이라고 했어요. 여러 번 기출이 됐고요. 문제 내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인지적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예시를 들었어요. 자, 이런 예시가 있어. 이런 예시를, 이런 목표를 둔다면 인지적 영역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목표야? 라고 물었어요. 기억? 자, 니은, 교육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교육의 단계는 도입, 전개, 그리고 종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도입 단계에서는 뭐해? 전개 단계에서는 뭐해? 종결 단계에서는 뭐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각각의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보건교육 방법으로 지금 상담이 나왔습니다. 자, 보건교육 방법을 상담이라고 하는 개인적, 개별적 교육 방법, 그리고 집단적 교육 방법으로 나누고 각각의 교육 방법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매체 점차적으로 출제하는 빈도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이 교육 방법은 여전히 출제 빈도 높단 말이에요. 특징 잡고 장단점까지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개별 교육 방법으로서 상담 나왔습니다. 자, 목표 영역 블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지적 영역은 좀 꼼꼼하게 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인지적 영역은 지식의 증가와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적 영역이다. 인지라고 얘기했어요. 인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행동의 복합성에 따라 6단계로 나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지식, 암기, 정보를 회상해내거나 기억하는 것이다. 그냥 암기하는 거. 이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그 문장 자체를 외우는 거. 그것이 암기입니다. 대상자는 흡연의 피해를 연결할 수 있다. 흡연의 피해에 대해서 그냥 암기할 뿐이에요. 이해, 가장 낮은 수준의 이해로 학습자는 무엇이 의사소통되고 있는지를 알고 의사소통되고 있는 물질이나 아이디어를 다른 것과 관련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상자는 니코틴의 작용을 말할 수 있다. 니코틴의 작용을 이해, 가장 가벼운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적용이에요.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일반적인 아이디어나 규칙, 이론, 기술적인 원리 혹은 일반적인 방법의 추상성을 사용한다. 대상자들은 심장질환과 니코틴의 작용을 관련지어서 말할 수 있다. 내가 니코틴의 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니코틴의 작용을 이해하니까, 그리고 심장질환을 아니까 이 심장질환에 니코틴의 작용을 적용시켜서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보단 상이죠. 그냥 이해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해한 것을 다른 것에 적용시켰잖아요. 분석. 자, 표현된 아이디어의 위계 포인트. 관계가 분명해질수록 의사소통을 부분으로 나눈다. 포인트. 위계로,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는 의사소통을 분명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을요, 기준을 두고 나눠요. 이게 분석이라고 봅시다. 물론 이들 사이에 위계가 있을 수 있죠. 이 개념은
얘들로 설명돼. 이 개념은 얘들로 설명돼. 할 수 있다고요. 대상자들은 흡연으로 인한 증상과 자신에게서 나타난 증상을 비교한다. 비교한다는 건요. 얘로 인해서 담배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분석했죠? 나눴다고요. 그리고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들을 분석했어요. 증상들을 나눠서 나열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 나눠진 걸 가지고 공통적이구나.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한다는 것은 그 세부적인 하위로 나눈 이 개념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한다? 부분으로 나누어진 의미들을 분석한다. 이거거든요.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성은요. 종합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나눴단 말이에요. 막 나눴어. 자, 부분이나 요소를 합해서 그전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던 양상이나 구도로 구성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 나눴어요. 이제 할 거는 이 나눈 걸 가지고 새롭게 한번 조합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합성, 종합이에요. 자, 대상자들은 금연 방법을 참고해서 자신의 금연 계획을 작성한다. 금연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방법, 나에게 맞는 방법을 모으는 거죠. 합성, 종합, 평가. 평가는 가장 상위의 지적 능력입니다. 앞에 것들이 다 돼야지만 할 수 있어요. 평가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주어진 목표에 대해서 자료의 방법이나 가치에 관해 판단하는 것으로 자료와 방법이 범주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관해 질적, 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금연 계획을 실천 가능성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가장 어렵고 가장 고등의 지적 능력입니다. 자, 정의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 가치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낌, 정서의 내면화가 깊어짐에 따라 대상자의 성격과 가치체계를 통합해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내면화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눕니다. 감수, 반응, 가치, 조직, 성격. 자, 심리 운동 영역. 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하는 것, 이것은 관찰 가능하죠. 확인하고 측정하기 쉽다. 복합성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심리 운동 영역의 수준도 증가한다. 수준이 올라갈수록 신체적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다. 가장 쉽고 가장 어렵고 지각, 태세, 지시에 따른 반응, 기계와 복합, 외적 반응, 적응, 창조. 지금 저랑 인지만 봤거든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사례 속에서 어느 단계인지를 좀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교육 수행 중 교육 활동, 도입, 전개, 종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도입, 말 그대로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시작하는 단계로 학습자들이 스스로 다음 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학습의 의욕을 환기시키고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화를 시켜주고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시키면서 과거의 학습 내용들을 관련 지어줍니다. 동기화 시켜주면서 예전에 학습했던 내용과 지금 학습할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동기유발, 그리고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를 얘기해주고 전개, 학습의 중심적인 단계로 학습 주제와 관련된 건강 지식을 습득하고 필요한 지식을 익혀서 기술을 익혀서 건강 행위의 기틀을 마련하는 본격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본격적인 학습, 중심적인 단계, 그러기 위해서 학습 내용을 전달해요.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학습 방법, 학습 매체를 사용할 겁니다. 이 학습 내용을 제시할 때 효과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매체를 사용할 거예요. 자, 종결 단계. 앞에 단계에서 학습한 것을 종합, 조직, 결론할 겁니다. 자, 이 단계에서 그동안 강의한 내용의 줄거리를 정리하고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질문하거나 심화학습을 하도록 보충제를 제시하고 학습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활동, 학습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 연습을 통한 강화, 학습 과제에 대한 설명, 보충제로 제시, 학습 전반에 대한 평가,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종결 단계의 활동. 자, 개별 교육 상담 나왔잖아요. 우리 상담이랑 면접 볼게요. 자,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자와 피면접자 사이의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개별 교육해요. 1대1로 만난단 말이에요. 1대1로 만나는데 얘는 목표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언어를 도구화해서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 직업적인 대화를 말한다. 포인트 여기도 두셔야죠. 면접자는 특정 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화자라고 할 수 있다. 목표를 가지고 전문 직업적인 대화다. 상담은요. 대화를 통해서 피상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을 탐색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 상담 역시 1대1로 해요. 개별적으로 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너 지금 문제 있거든. 이렇게 내가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방안을 찾도록 해줄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줍니다. 자, 유의점 및 진행 과정. 피상담자가 믿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수평적이고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1대1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전체를 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한다는 것은 그 교육의 주제가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임신, 질병인데 만약에 이게 성전파성 질병이야. 1대1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이런 사실을 알리려면 신뢰관계 형성돼야 되죠. 라포 형성돼야 됩니다. 피상담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현재 문제점만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현재 문제점, 포인트. 너 옛날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 너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오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피상담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부드럽고 조용한 상담 분위기, 개방형 질문, 스스로 얘기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면서 잘 들어야 되죠. 경청을 통해 대상자 스스로 문제를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감정을 잘 수용하고 변화의 주체는 피상담자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준 역할 이외에 지시나 강요 등을 피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있어 대상자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스스로 하려면 당연히 참여해야겠죠.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 엄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대상자가 스스로 문제 인식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문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가능한 한 많은 해결책을 찾도록. 네 번째, 그 많은 해결책 중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도록 돕습니다. 자, 장점, 병원, 학교, 산업장, 가정, 지역사회 등 보건사업 현장 어디에서나 적용 가능하고 지금 1대1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건강 문제 너무 좋죠. 개별적이니까 한 사람만을 상대로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롯이 파악할 수 있어요. 집단 교육에 비해 교육 효과가 높고 각자의 알맞은 실천 가능한 변화 유도가 용이합니다. 그 사람만을 위한 건데 당연하죠. 대상자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모이는 시간 할애하는 행정적인 노력 필요 없습니다. 선, 자리, 그 자리 언제 어디서나가 다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단점,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죠. 1대1로 하니까 시간 들잖아요. 집단 상호작용, 지지 제공할 수 없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지지할 수 있는 기회 된다고요. 자, 상담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 자, 보세요. 지금 개별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언제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환경이어야 해요. 상담을 위한 특별한 공간,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자, 보건교사 연수교재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을 찾아 바르게 쓸 것, 밑줄 친 기억의 인지적 영역 단계 중 어디인지를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 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건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보건교육 요구 사정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주제를 선정하고 그 문제 또는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해야겠다. 그 교육을 하는 목표. 결국 이 교육을 했을 때 마지막에 이 모습은 어땠으면 좋겠다
학습 목표란 학습의 결과다. 대상자에게 나타날 바람직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죠. 자, 블룸의 목표 영역에서 인지적 영역, 지식의 증가와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적 영역으로 행동의 복합성에 따라 6단계로 나눈다. 틀린 거 없죠?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상자들은 금연 방법을 참고해서 자신의 금연 계획을 작성한대요. 이거 뭐예요? 금연 방법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계획할게. 분석 다음에 종합, 합성하는 거죠. 얘는 6단계 중 합성하는 단계입니다. 부분이나 요소를 합해서 그 전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던 양상이나 구조로 구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정의적 능력, 느낌이나 정서의 내면화. 맞아요. 대상자의 성격과 가치체계에 통합되어가는 과정 맞습니다. 내면화되는 정도에 따라 5단계 맞아요. 틀린 내용 없어요. 자, 심동, 운동적 영역, 관찰 가능해요. 행동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측정 가능하기가 쉽죠. 수준이 올라갈수록 신체적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됩니다. 역시 맞아요. 여기서 잘못된 내용 전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학습 내용의 선정. 단계가 도입, 전개, 종결. 괜찮습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과거 경험과 연결시키겠다. 좋아요. 전개 단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전개 활동. 학습 방법과 매체를 사용해서 학습 내용을 제시한다. 이 내용 제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학습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때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종결 단계, 학습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 연습을 통한 강화, 학습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보충제를 제시하고 학습 전반에 대한 평가하는 것 좋습니다. 틀린 내용 없어요. 상담입니다. 자, 상담자와 피상담자 사이에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언어를 도구화해서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직업적 대화이다.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건강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문제점만을 가지자 현재 문제점만 공감대 형성하고 개방형 질문, 경청을 통해 대상자 스스로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자. 대상자가 적절한 해결책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뭐가 잘못됐죠? 이거죠. 바르게 고쳐쓰래요. 자, 얘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전문 직업적인 대화라고 했어요. 얘는 면접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담은 대화를 통해 피상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을 탐색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돕는 방법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면접, 상담 둘 다 개별 교육이긴 하지만 다릅니다. 차이점 두시고 공부를 하세요.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동정맥질환 관련 교육자료의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동맥과 정맥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작성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은요. 밑줄 친 기억의 6P, 밑줄 친 니은에 대해 설명하고 밑줄 친 디귿의 3가지 약물의 작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밑줄 친 리을의 검사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용을 좀 보면요. 동맥질환에서 급성 동맥 폐색이라고 나오면서 하지에서 약 90%가 발생합니다. 자, 폐색이 됐대요. 급성적으로 동맥이 폐색됐거든요. 그러면 어떤 전통적인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 6P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맥질환으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따른 원인, 비효, 트라이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3가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자, 내과적인 치료로 항응고요법을 하는데 여기에 헤파린, 쿠마린 유도체, 혈전 용해제가 있어. 이것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맥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자, 얘를 사정하는 데 있어서 트렌들렌버그 검사를 해 이것에 대한 검사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동맥과 정맥 질환의 임상적 증상과 징후 볼게요. 동맥, 우리 몸에 산소 영양분을 가져다 줘요. 동맥 질환의 통증. 자, 동맥 질환이 나타났어. 그래서 폐색이 됐어. 그럼 통증이 나타나는데 간헐적 파행증, 움직일수록 더 아파요. 왜? 움직인다는 것은 그 부분의 조직의 산소 요구량이 더 많아진다는 건데 동맥이 폐색됨으로 인해서 산소 못 갖다 주고 있어. 그럼 그에 따른 허혈에 대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자, 경련. 사지를 올리게 되면 그쪽 혈관이 비워지게 되죠. 역시 허혈됩니다. 그로 인해서 통증 악화돼요. 자, 정맥 질환입니다. 둔통이 있고요. 운동 시 올릴 때 통증이 오히려 완화되죠. 왜? 순환이 더 잘 돼서. 밤에 경련이 오고 가려움증, 감각 이상, 오후에 다리가 무겁고 호만 징후가 양성이다. 신부정맥 혈전증에서 호만상 양성 얘기를 하죠. 자, 동맥질환에서 피부에 털, 없다, 압박부에 통증이 있는 조그만 궤양, 가늘고 반짝이는 피부, 발톱은 두껍다. 갈색으로 변하고 발목이나 하지 부위에 넓고 통증이 없고 깊지 않은 궤양이 있다. 발톱은 정상이다. 색깔은요? 혈액 공급 안 됩니다. 창백, 지지 부위에 청색증이 나타난다. 얘는요? 갈색으로 변하고 지지 부위에 청색증이 있다. 온도, 혈액 공급 안 돼서 차갑고, 얘는 혈전성 정맥염이 있으면 감염 반응으로 인해서 따뜻하다. 자, 감각 감소됩니다. 이상 감각 나타나요. 쿡쿡 쑤시거나 그리고 무감각, 소양증 오고 맥박. 동맥이 폐색됐다면서 어떻게 맥박이 나타나요? 감소되거나 없다. 이완된 동맥 위에서 수축기성 잡음이 들릴 수 있고 보통 정상이나 부종이 심하면 촉진하기 어렵고 부종 나타날 수도 있고 부종이 있고 얘는 당연히 오후 늦게 더 심하며 하지를 상승시키면 그나마 감소될 수 있다. 근육 상태 위축 있을 수 있고 얘는 정상입니다. 다르죠? 자, 혈전증이나 색전증으로 인해서 동맥의 급성 국소 빈혈의 전통적인 증상. 자, 혈전이나 색전으로 인해서 맥관이 막혔다는 거죠. 폐색됐다는 거죠. 폐색됐을 때 혈류 공급 안 돼서 빈혈 나타나고 그에 따른 전통적인 증상 육피, 통증 나타나, 감각 이상 나타납니다. 핀으로 찌르거나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없고 자, 발가락을 굽히거나 젖혀도 알 수 없게 된다. 자, 냉기 나타나고 마비, 창백 나타납니다. 표피 정맥이 비워지고 모세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창백은 점차 깊어지고 청색증이 오면서 사체에 찬다리 같이 될 수 있다. 맥박 없어져요. 자, 근육괴사는 폐색 후 2시간, 3시간 후부터 시작될 수 있고 근육과 관절의 강직이 함께 온 마비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초래된 것이다. 광범위한 근육 파괴, 전신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리는 절단될 수 있다. 자, 신부정맥 혈전증. 정맥의 혈전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시오 트라이어드를 얘기하죠. 총 3가지. 이 3가지 중에 2가지의 조건이 만족되면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나는 정맥이 정체되고, 2번째, 응고력이 과하고, 3번째, 정맥벽이 손상됐다. 자, 혈관에 지금 정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응고력까지 높대. 근데 정맥이 손상됐어요. 그러면 이 손상된 부위를 해결하려고 응고인자들이 막 모일 거라고요. 정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응고인자들이 한급 모여요. 과응고력? 그럼 뭐가 형성돼요? 혈전이 형성된다고요. 이 정맥 정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 장단지 근육에 펌프가 없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정맥 정체를 초래하게 된다. 정맥,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짜주면서 올라가게 되죠. 수술, 비만 상태, 임신, 우려성 신부전시 나타난다. 정맥 정체와 관련된 상황들. 응고력이 과하다, 악성 종양이 있을 때, 탈수 있을 때, 혈액질환이 있을 때, 경구용 피임약을 먹을 때 응고력이 강해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맥벽의 손상, 정맥 내 주사, 정맥 뚫고 주사기 반을 넣어요. 폐색성 혈정맥관염, 버거시병, 골절, 탈골, 경화제로 인한 화학 손상, 액선 불투와 염료, 항생제 등이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3가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고 이 3가지 각각의 상황들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내과적 치료, 항응고요법. 응고가 과해서 생긴 거였잖아요. 그래서 헤파린, 쿠마린 유도체, 혈전 용해제를 줍니다. 자, 헤파린은 응고인자 9번의 활성화를 받고 피브린을 형성하는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응고가 안 되게 하는 거죠. 혈전 형성 자체를 막는 겁니다. 치료적 PTT는 정상의 1.5에서 2배에 달하게 한다. 포인트 잡으세요. 헤파린이 지금 적절하게 효과를 내고 있는지 내고 있지 못하는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응고 시간은 약물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헤파린 시간 전에 측정하게 되고
쿠마린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근육주사, 침습적 절차, 간단한 외상도 피해야 합니다. 왜? 출혈 경련 생기니까. 자, 출혈이 있는 경우 프로타민 설페이트, 얘가 중화제예요. 지금 혈전 생기지 말라고 얘를 줬는데 출혈이 나타났어. 부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얘에 중화제를 줍니다. 이게 프로타민 설페이트. 자, 쿠마린 유도체, 간에서 4가지 비타민 K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효과는 PT를 측정함으로써 확인하고요. 얘의 해독제는 비타민 K예요. 역시 더 기억을 해야겠죠. 얘네가 혈전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얘는 생긴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스트렙토키나제, 유로키나제 대표적이고요. 자, 피브린을 분해시키는 효소로서 플라즈미노겐을 플라즈민으로 전환합니다. 용해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경구 항응고 요법 시 환자 교육,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할 수 있도록 얘를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황에 대비를 하죠. 혈액검사 약속 잘 지키고 항응고제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방 없이 어떤 약물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자, 비타민, 감기약, 항생제, 아스피린, 미네랄 오일 등 알코올은 항응고제의 신체 반응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금기, 식이 습관에서 고지방식이, 심한 체중 조절 시기, 심한 변화는 피해 주시고, 자, 처방 없이 쿠마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쿠마린이 처방된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가 없는 한 복용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치과의사, 다른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지금 발치하면 돼요, 안 돼요? 수술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는 항응고제 복용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자, 발치나 수술 전에 주치의와 상의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 실신, 어지러움, 점차 허약함, 심한 두통. 무슨 증상? 출혈 증상. 대변 색깔이 검거나 붉은 것, 피부 발적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손상 무조건 피하고, 임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보고하고, 자, 혈액 응고 검사 INR과 같은 혈액 검사를 규칙적으로 하는데, 자, 간에서 비타민 K의 사용 능력을 감소시키는 식품을 주의 깊게 먹어야 한다고요.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고요. 자, 와파린 쿠마린이 기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계획 중인 환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거랑 연결되는 얘기죠. 자, 트렌들렌버그 검사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환자에게 눕게 한 후 정맥이 비워질 때까지 다리를 올리게 합니다. 자, 보통 정맥은 발끝까지 왔다가 심장 방향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갈 때 봐요. 여기에 잡아주는 판막이 없으면 역류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장단지는 펌프 작용을 하면서 얘를 눌러주면서 올려 보내주고요. 올라간 게 다시 내려오지 않도록 판막이 기능을 할 거예요. 올라가고 막아주고 올라가고 막아주고 올라가고 막아주고 하면서 심장까지 잘 갈 겁니다. 판막이 있어요. 자, 트렌들렌버그 검사. 환자에게 눕게 한 후 정맥이 비워질 때까지 다리를 올리게 합니다. 다리를 올려서 정맥을 비워줄 거예요. 허혈 상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 후 대퇴부 중간쯤 표제 정맥이 막힐 정도로만 지혈대를 편하게 묶어요. 정맥이 막힐 정도로만 묶어요. 동맥이 막히면 안 되겠죠. 정맥이 막힐 때까지만 묶습니다. 자, 그대로 일어나게 합니다. 자, 그대로 일어나게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정맥이 밑에서부터 채워지는 그 시간을 확인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지혈대는 60초에 풀어야 하는데 정상에서는 지혈대를 푼 후에도 정맥이 바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혈대를 푼 후 위에서부터 혈액이 빨리 채워지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혈액의 방향은 밑에서부터 위라고 했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 판막이 착착착착착 역류를 방지한다고 했거든요. 자, 풀었단 말이에요. 풀었어요. 얘가 혈액이 위에서부터 채워진다는 것은 혈액의 방향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밑에 방향으로 내려간다. 혈액의 역류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상은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서서히 채워져 올라갑니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어떻게? 허혈시킨 다음에 지혈대를 묶어. 그리고 일어나게 해서 지혈대 푸는 거야. 그럼 이제 순환이 되겠죠. 그럼 이 순환이 되는 걸 살펴봤을 때 혈액은 아래쪽부터 천천히 채워져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게 정상. 근데 위에서부터 빠르게 쫙 채워져 나와. 채워져 내려온다면 이 판막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6P 설명, 니은에 대한 설명, 약물의 작용 기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급성 동맥 폐색, 하지의 90%가 발생하고요. 정상 혈관이나 이완된 혈관에서 외상 혈전, 색전 등에 의해서 흔히 발생합니다.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서 막히는 겁니다. 혈전증이나 색전으로 인해서 급성 폐색돼서 빈혈됐다면 전통적인 증상 6P가 나타납니다. 통증, 감각 이상과 위치 감각 상실, 냉기, 마비, 창백, 그리고 맥박이 없어지게 되죠. 자, 정맥질환, 심부정맥 혈전증은 정맥에 응계가 형성된 것이고 혈전이 생겼다는 얘기죠. 혈전성 정맥염은 응계 형성과 함께 뭐가 있는 거예요? 염증이 있는 거예요. 자, 원인, 비쇼 트라이어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상태 중에 적어도 두 가지 상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형태가 뭡니까? 정맥이 정체되고 과응고력이 생기고 정맥벽이 손상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증상과 징후. 한쪽 다리에 부종 나타나죠.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혈전이 생긴 다리의 부종과 홍반과 대퇴부 장단지 부위에 아통과 온기가 나타나고요. 호반시 징후가 양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땡기면, 발, 땡기면 통증 나타나죠. 자, 내과적 치료, 항응고요법으로 헤파린, 쿠마린, 그리고 혈전용해제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헤파린은 응고인자 9번의 활성화를 막고 피브린을 형성하는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 자, 쿠마린 유도체는 간에서 4가지 비타민 K 합성, 자, 4가지 비타민 K의 합성을 억제하고 혈전용해제는 플라즈미노겐을 플라즈민으로 전환해서 용해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맥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맥류는 판막의 기능 상실과 계속적인 정맥압 상승이 자, 표재성 정맥을 확장시키고 구불거리는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정, 걷는 중에 정맥압의 변화를 확인하자. 그리고 트렌델렌버그 검사를 통해서 뭐가 판막이 괜찮은지를 확인해 봐야겠다. 정맥관 조영술, 도플러 혈류 검사, 혈량 측정 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트렌델렌버그 검사 어떻게 하는 거야? 환자에게 눕게 한 후 정맥이 비워질 때까지 다리를 올리게 하고 그런 후 대퇴부 중간쯤 표제 정맥이 막힐 정도만 지혈대를 편안하게 묶고 그 상태로 일어서게 해서 정맥이 밑에서부터 채워지는 시간을 확인한다. 밑에서부터예요. 기억하셔야겠습니다.